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2월 14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오늘 볼 것은 이제 증시 동향을 봤을 때 나스닥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1.7% 사실 최근 상승이 계속 유지되었고 나스닥 1.7% 하락한 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올라오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요.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지는 다음 주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느냐? 지금 하락에 대한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 이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와 AI 반도체로 연결되는 그런 기업이 11%까지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MR을 대표하는 두 기업 뉴스킬 파워 13%, 그 다음에 오클로도 15%까지 하락을 했고요. 오라클도 4.5%까지. 오라클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건설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한 달치로 봤을 때 220달러에서부터 190달러까지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던 이유는 엔비디아 말고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발표 때 거기서 언급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요. 또 한 번 이렇게 AI에 대한 버블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증시 전망에도 먹구름이 껴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내에 AI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또다시 커졌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AI 인프라 프로젝트 수익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이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급락에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또 한 번의 그런 이슈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이 AI에 대한 인프라 버블이 더 커질 것인지 아니면은 또 금방 불식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수익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진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브로드컴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사상 최대치인 26조까지 나왔는데요. 분기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연매출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 최고 경영자 CEO가 1분기 비매출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이 없다.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비-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더 작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컴 CFO까지 부품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일부 AI 칩 시스템 부문은 매출 총이익률이 좀 더 낮을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이 AI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단기간에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AI에 대한 버블 빌미를 잡아서 좀 주가를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하는 듯 합니다. 그럼 이 움직임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에 대한 그런 채권까지도 이렇게 회사채에 대한 매도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시장에 부담스러운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AI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 마진이 작냐, 이익률이 줄어드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메모리에 대한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브로드컴 자체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D램에 대한 공급량과 그 다음에 HBM에 대한 공급량이 급하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었고요.
덕분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내년에도 이 이익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메모리를 구매하는 이 2차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에 대한 이 제품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AI에 대한 인프라 서버 투자, 그죠? 서버에 대한 투자가 이전보다 조금 줄어드는 둔화 추세가 보인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싸게 주고 투입한 그런 AI가 과연 수익을 언제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AI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AI 투자에 대한 강제성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미국과 그런 중국, 이런 AI에 대한 패권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패권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강제성이 부과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이제 비용에 대한 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중국은 기회로서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역으로 이제 AI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투자가 이제 멈출 수 없는 상황이고, 비용이 비싼 만큼 그냥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단기간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 두 국가를 제외하고도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3라든지 그런 이 챗 GPT라든지 실제 이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LLM에 대한 AI고요. 이제는 피지컬 AI가 결합된 그런 휴머노이드까지가 최종 최근에 나오는 AI에 대한 기술의 결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에 투입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생산성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공장에 투입되어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단기간에 1, 2년이 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5년 이상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개발한 휴머노이드가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만 생산성을 얼마나 올릴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능이 좋아서 바로바로 생산성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AI에 대한 버블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늦거나 기술 개발이 늦거나 생각보다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네, 버블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번 실적 발표 기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버블론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기술 자체가 이제는 이 강제성으로 2026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투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사실 SK하이닉스도 2026년에 대한 HBM 물량을 거의 완판을 했고요. 이미 27년 물량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AI에 대한 이 성장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전력에 대한 이제는 경제성이 중요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칩이 비싸지니까, 그죠? 반도체 메모리가 비싸지니 가격이 올라지니 그 엔비디아와 같은 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서 그 칩에 대한 연산을 하게 될 텐데, 학습이죠. 근데 그게 전력 가격이 비싸게 되면 또 그 또한 학습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에는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비싸고 요것도 비싸면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강제성이 필요한 국가들이 어디에 포커싱을 둘지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전력에 대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 비용조차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서 AI에 대한 개발비 자체를 줄이게 될 거고요. AI를 활용한 이제 그런 이 로직 자체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이 전력에 대한 소모를 줄이거나 혹은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AI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것을 만약에라도 뭔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거나 어떤 가격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량을 풀로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공장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는 공장, 그런 모듈 형태로 레고를 조립하듯이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될 거고요. 전력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가격이 낮은 에너지원을 주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전력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GE 버노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E 버노바도 엊그제 금요일에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목표 가격이 $1,000까지 지금 JP모건이 제시를 했습니다. 2028년까지 고속 성장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중장기 매출 가이던스도 $520억 달러고요. 상당히 이 GE 버노바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에 따라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2028년까지 물량이 사실상 완판, 그죠? 되었다. 그래서 매출 성장 속도가 더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E 버노바는 이번 행사에서 전 세계 주요 공장 라인의 생산 능력을 재정비해서 2026년 중반에 20기가와트, 2028년에는 24기가와트 가스터빈 생산 캐파를 확장한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가스터빈에 대한 생산 물량이 지금 꽉 차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기회가 왔는데 이제 이 GE 버노바도 그 생산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년까지 26년 하반기에는 70에서 80기까지, 28년에는 90에서 100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캐파를 늘리면 이제 전력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서로 이제 기업들끼리 그런 경쟁을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포커싱이 되는 부분이 전력에 대한 부분이고 수요에 지금 감당하기 위한 공급을 늘리는 추세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비싸면 AI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이 지금 이제 언제 회수가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전력 가격까지 비싸지면 상당히 이 AI에 대한 산업 근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경제성이 좋은 에너지 중에 하나인 대형 원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원전 부활이 되었고 30년간 대형 원자로 120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제시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래서 노후 원자로를 이제 90개까지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30개까지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된다. SMR도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당장에서는 대형 원전에 대한 활용성이 더 높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력에 대한 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93기 원자로가 상당 부분이 평균 연령이 40년 이상이 되었고 설계 수명 연장을 하긴 했지만 많은 원자로가 경쟁력 부족이나 고비용 수리 문제로 30년 내에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짓는 것도 짓는 거고 이것을 이제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필요하다,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2017년 기준에 원자력 발전 최대 용량이 99,629메가와트에서 약 20% 전력 생산했는데 지금은 96,953메가와트로 1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거를 20%로 유지를 하려면 약 90기의 110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새로 건설을 해야 되고 또 전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30개를 더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120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120개 짓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제 미국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글 2호, 4호기 유닛에서 미국에 처음 건설된 신규 원전으로 완공까지 15년이 걸렸고 비용이 53조가 들어왔습니다. 한 개당 이제 20조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120개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뭐 2,500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근데 중국과 한국 기업은 그렇게 비싸게 짓지 않죠. 중국 같은 경우도 하나에 뭐 4조 정도 그렇게 건설 가능하고 한국도 한 5조, 6조 정도로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저렴하게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 기업들이 한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목이 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부품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주목이 될 거고 국내에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물산에서는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SMR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소형 모듈 원전 사업과 중동부 이제 유럽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신토스 그린 에너지와 이제 유럽 SMR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신토스 그린 에너지 SMR 주요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BWRX300을 활용해서 2030년대 초반까지 폴란드 최초 SMR 발전소를 비롯한 최대 24기의 SM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요게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까지 SMR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 BWRX 모델이 아까 미국의 GE와 일본 히타치가 설립한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BWRX 모델이 계속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제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보조기기를 이미 태용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기업을 같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WRX 모델 제외하고도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와 계약을 했거나 할 예정이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연 20개 SMR에 대한 생산을 이제 공장을 지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엑스에너지에 대해서 16기 따냈기 때문에 벌써 수주 잔고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저 GE 히타치 SMR이 이제 영국에서도 최단기 심사 통과가 되었고요. 미국 엑스에너지도 이제 이런 연료 공장을 착공했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이 전체적인 SMR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장에서는 원전 비중이 2050년에 25%가 확정이 되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롤스로이스 SMR을 사용하겠다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 SMR에 대한 이제 기자재를 누가 생산하는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원전 대확장 로드맵이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 영국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어떤 기업이 수주를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난 반세기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지금 영국에서 지금 원전 시장이 개화가 되는데요. 영국도 마찬가지 이제 원전을 값싸게 지을 수 있는 기업과 그런 건설 기업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영국 원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UAE와 제3국 공동 진출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얘기가 될지, 그래서 온타임 온버짓에 대한 그런 장점으로 우리나라가 진출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원전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국가 주요 프로젝트 승인 결정문을 발표를 했는데 린톤 원전이 포함이 되었고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HVDC 공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베트남도 전력에 대한 확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와 이 원전을 같이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대 초반 이 린톤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 린톤 원전을 수주를 할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전력 시장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비나저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주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강점이 있을 것 같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실제로 건설이 많이 되면서 렉당 600kW를 소모한다. 그래서 2027년에 전력 소비가 10배까지 늘어나고 이게 이제 뭐 아무리 늘려봤자 전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리고 전력 비용이 비싸면 AI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값싸게 공급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최근 분석이 나왔는데 태양광을 100MW 깔았을 때 11.7MW가 기존 발전기의 신뢰도를 가진다. 이 말이 뭐냐? 11.7%가 신뢰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변화와 그런 밤에 출력이 나오지 않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이렇게 수식화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11.7%에 대한 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GW 깔았을 때 사실상 1.17GW를 신뢰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원전 한 기에 대한 출력 100% 정도의 그런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뭐 10GW씩은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GW 깔아도 원전 10기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이 신뢰도 형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려가 되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그 다음에 값싼 에너지원을 쓰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신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지원 폐지를 또 일본이 내후년부터 폐지 추진을 하고요. 왜 추진을 하느냐? 지금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발전 설비가 숲 등을 잠식을 하고 생태계 파괴를 하고 경관 악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좀 본 것 같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투자됨으로써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특수광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460조까지 특수광 시장이 커지게 될 텐데요.
원전 해체라든지 항공우주,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SMR 건설, 뭐 해상 풍력, 이런 여러 가지 이 에너지 플랜트에는 이 특수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하나오션이 강제 MOU 체결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캐스크 집중하고 방산 소재 특수학금도 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단주 기업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되고 있지만 그 아래 태용이라는 기업도 같이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특수광 시장 규모가 2033년 46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서 9년간 30% 커지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커지죠.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 풍력 등 야외에서 장시간 가동한 친환경 발전 시설은 부식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 원전 캐스카라든지 뭐 하긴 SMR이라든지 그런 원전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다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철강과 달리 다품종 소량 주문이라는 점에서 오랜 기술 축적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것을 또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것도 상당히 큰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목이 되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 이 태용 정도가 될 거고요. 특히 태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강까지 해서, 그죠? 철강을 만들어서 그 직접 두드려서 혹은 갈아서 제품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큰 그림은 그려집니다. AI는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 강제성이 띠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의 그런 기술 경쟁으로 지금 강제성을 띠게 되었고요. 패권 전쟁이죠. 그런 부분으로 요 AI는 실제로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피드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챗 GPT와 제미나이 3 국가 간이 아니더라도 기업 간의 기술 경쟁 때문이더라도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 중에 이제 승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봐야겠죠. 근데 그 승자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은 경쟁자가 포기를 했을 때가 될 텐데, 그 경쟁자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따라붙고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을 한다면 그 승자는 결정되지 않은 채로 이 경쟁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 경쟁에 의한 이제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인프라 투자는 어떤 인프라 투자냐? 전력 인프라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전력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이 AI 경쟁에서 이 기업이라든지 국가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 전력에 대한 가격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는 것이 SMR이라든지 원전 같은 그런 에너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LN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모든 게 다 발전 플랜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특수광이라든지, 그죠? 특수광 혹은 뭐 이 기자재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 이 두 개가 이제 받쳐줘야지만 이게 건설이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캐파도 늘려야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 수요에 맞게 찍어줘야 된다. 지금은 AI 붐이 일어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반도체가 늘어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깔고 놨더니 전력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력에 대한 이 캐파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철강 기업들, 그 다음에 이 특수강 혹은 단주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커싱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때 만들어지고 보급이 되어야만 이 AI에서 이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캐파를 늘리거나 혹은 미리 계약하거나 그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관련된 기업들의 몸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게 몸값이 올라갔을 때 실제 이제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전력에 대한 공급이 낮고 전력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AI에 대한 이 회의성이 다시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AI에 대한 버블이 또 한 번 터지게 될 겁니다. 근데 AI 자체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틀은 다 짜여졌고요. 우리가 이 방향을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멈출 수 없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 인프라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 중에 많은 이 중심 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고 엄청난 큰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장은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AI 버블이 우려가 되었고 실제 그 관련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과 조금 디커플링이 되는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일단 내일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바로 회복을 할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일본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시장 충격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12월 장이 뭐 산타 랠리 없이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26년도에는 다시 그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런 단조품들, 그런 철강들, 특수강들이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